네, 용칼 김용민 브리핑 두 번째 섹션입니다. 100만 원 재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전 국민 지급.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것 같다. 이 내용의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대선 이후 경제계에 미치는 여파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은 네피아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네피아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압승을 기념해서 네피아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80석 승리를 의미하는 180 이벤트인데 선착순 180분의 고객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032-519-4800입니다. 자, 오늘 광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모든 가구에게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어요.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모든 국민에게,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공약한 건데요. 네. 그러면 저희는 5인 가구니까 100만 원은 받겠군요. 네. 소득 하위 70%에 해당했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제가 검색을 안 해봐가지고 몰랐습니다만은, 네. 그냥 뭐 무조건 받게 되겠네요. 네. 사실 그동안 정부하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재정 부담, 경기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니 국민이 망하고 나라 경제가 망한 다음에 재정 타령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다 죽고 난 다음에 남겨둔 재정 뭐하시게요? 그런데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어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끝내 여당 뜻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여당이 이렇게 또 국민이 화끈하게 밀어주니까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것입니다. 자, 비용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민주당 방안이라면은 약 13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 7조 6천억에 지방정부 예산 2조 1천억을 합쳐서 9조 7천억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100%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3조에서 4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안 드는군요. 예? 누군가는 1인당 100만 원씩 주면은 한 55조가 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고작 추가 재원이 3조에서 4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뭘 이렇게 아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가리워진 길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2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매출 반토막입니다. 어제부터 식당 앞에 지역화 피해 가맹점 표시를 하고 영업을 했는데 이 효과 때문인지 이틀 동안 전체 매출 10% 정도 상승. 물론 아직 평소에 60% 선인데 결제액의 30% 정도가 지역화폐였습니다. 돈이 돌아가는 걸 직접 체감하네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에 이른다. 여러분 이 보도 보셨나요?
기획재정부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150조를 푼대요. 1인당 100만 원씩 주면은 55조인데 곱하기 3배에 이르는 돈을 풀었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죠? 여러분, 150조. 150조면은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돈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이 150조가 뜬구름으로만 보입니다. 경기도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재난 기본소득, 이거 총 비용이 1조 3,642억이었거든요. 이건 지금 피부로 와닿아요. 그런데 거의 100배에 이르는 100배에 이르는 150조는 도대체 누구 코에 갖다 붙인 겁니까? 누구에게 갖다가 썼는지 이거 정부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은미님 말씀처럼요. 국민이 죽고 재정 건전성 좋으면 뭐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웅달리는님, 150조 대출금 이자 지원 뭐 이런 걸로 갔겠죠. 우리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로 와닿는 대책을 내놔야죠. 왜 기획재정부는 맨날 말로만 150조? 하나 참 이명박이가 방위산업 또 자원외교 4대 강국에 꼬라박은 게 200조가 넘는다. 부쉐로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아깝지 않고요. 아, 참 답답합니다. 150조가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150조. 국민들이 공감 좀 합시다. 뭐 그 150조를 우리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150조 어디다 썼는지 좀 압시다. 이 기재부 관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분도 지금 그렇게 관료 집단하고 싸우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아주 관료들에게 포위가 됐어요. 좀 관료들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엉뚱하게 그 양반. 피부에 와닿는 정치와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150조 어디 갔는지 좀 얘기 좀 해봐요. 경기도 그 재난기본소득 1조 3,642억 썼는데, 그래도 이게 피부에 와닿고 지역 경기가 돌고 있는데 150조를 쏟아부었다면서 도대체 어디 갖다 써먹은 거야 이걸 도대체?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에서 그 전에 이것도 편집해 주시고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미래통합당은 아시죠? 황교안 대표 입으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선 끝나고 나니까 입을 씻어요. 그리고 딴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냥 70%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당. 미래통합당은 외부의 태극기 세력도 문제지만 그 내부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돼요. 다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런 인간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돼요. 자, 다음 소식. 경제뉴스 또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에서 통합당 후보가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가지고 그분들의 이 어머닌 부동산 규제 해제가 가능할까요? 희박합니다.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주택 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연초 대비 많게는 1억 또 2억 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 호가를 낮춘 물량이 눈에 띄는데 지난 2월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 3차 82.5제곱미터 중층은 지난 주말 기준 19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거의 한 2억 이상 호가가 떨어졌네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중층은 1억 6천만 원이 빠졌고 대치동의 쌍용 1차 아파트 전용 141.21제곱미터 저층 같은 경우 6천만 원이 빠졌어요. 와, 크게 빠진 셈인데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팔지 말지 결정하려던 소유주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간시장 확대를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반시장적 규제라면서 반발했지만 사실 뭐 위력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중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피웠던 것이죠. 야당이 총선에서 선전했다면은 이거 뭐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여당이 압승하는 바람에 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그 강남에서 여당 의원 당선시켰다면은 그 여당 의원한테 그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동의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안 된다. 당신이 국회 가서 막아라. 이렇게라도 얘기할 텐데, 아니 배현진이 붙잡고 그거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집니까? 배현진이 붙잡고 말이죠.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부유세라고 할 뻔했습니다. 부유세지요, 사실상. 보유세 관련 세법 개정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상공님, 강남 재건축해서 정중앙에 새 터민 아파트 건설하자. 근데 만약에 태영호 당선인이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지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지지할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공공을 위한 선택 아닙니까? 저 박수 보낼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KJ 리님, 이번에 그 부동산 추종자들 미래통합당 많이 찍었으니 민주당이 종부세 강화해도 됨, 이런 말씀하시네요. 네. 자, 이번 총선에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 좀 졌죠, 여당 후보가. 그러나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졌지만 전국적으로 이겼습니다. 절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국지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전국적인 승리를 도출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결국 여당이 연전연패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교훈, 적확해 보입니다. 정부의 선의의 공공적 통제,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자 하는 이런 노력, 이 노력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겁니다. 99%가 지금 사실상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부의 선의의 공공적 통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공공적 통제가 결국 누구를 보호합니까? 약자를 보호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레임덕 없는 정부, 권력 재창출이 가능한 정부는요, 선의의 공공적 통제를 잘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인데요.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 경력 공채를 통해서 기혁 씨와 니은 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는데,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전과가 없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기혁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합니다. 니은 씨 같은 경우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하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이버 사령부 이름을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변경하면서 댓글 공작 등의 정치 관여 행위에 명분이 됐던 심리전 기능을 폐지했는데, 사이버 사회에서 과거처럼 정치 관여 행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또 총선을 앞두고 이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종북 세력이라면서 말이죠. 이런 미친놈들,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헐거운 심판을 받고 도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국방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문민 통제가 불가피한 집단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거 이 군무원들 다시 채용하기로 한 사이버사에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180석을 가져간 민주당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관료 사회는 결국 이 정부의 개혁에 발맞추는 손발이 되는 그런 집단이긴 하지만은 또한 이 뭐랄까요, 철밥통 근성을 또 완전히 벗지 못한 집단으로 또 봐야 됩니다. 정부가 이들을 독려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